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채 그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12년 만이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아이의 눈, 아이의 턱선, 아이의 이마에 난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30년 전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 손님 오셨어. 아이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어버렸다. 발끝부터 차가운 무언가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계산대 뒤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12년 전 내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여자.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아이가 내 다리를 놓지 않은 채 올려다봤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12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살았던 걸까? 내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 복권 용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당첨금, 거액의 돈. 그 돈을 들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자랑하고 싶었다. 파산 후 날 떠난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 앞에서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엄마.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 셋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집도 아니었다. 사업도 아니었다. 진짜 잃어버린 건 이 아이였다. 모든 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 뒤편 작은 방에서.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했다. 주인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나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자랐다. 하지만 7살이 되던 해 나는 깨달았다. 우리에겐 문이 2개라는 걸. 하나는 뒷문. 일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다른 하나는 대문. 주인 가족만이 사용하는 문. 어느 날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냥 궁금했다. 왜 우리는 항상 뒷문으로만 다녀야 하는지. 대문 너머 세상은 뒷문 너머와 무엇이 다른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왔다. 손에 빨랫감을 든 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아 끌어 뒷문 쪽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등을 때렸다. 다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같은 집인데 문이 달라야 하는지. 다음 날도 나는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또 달려왔다. 그리고 또 등을 맞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는 대문을 열었다. 매번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끌어냈고 매번 밤이 되면 회초리가 내 등을 때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집의 딸이었다. 창가에 서서 항상 나를 내려다보는 아이.
나보다 2살 어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아이는 내가 대문을 열 때마다 창가에 나타났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다. 어머니에게 끌려가는 나를. 등을 맞는 나를. 그 아이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당시엔 알 수 없었다. 15년이 흘렀다. 나는 22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했다. 나는 도심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 주말도 없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는 야간 대학에 다녔다. 어머니는 반대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배워서 뭐 하겠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대문을 열었던 그 소녀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왜 우리는 뒷문으로만 다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해 겨울 나는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을 전해드리러 간 것이었다. 뒷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대문 쪽에서 나를 불렀다. 거기 잠깐만요. 돌아보니 그 아이였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20살의 여자로 자라 있었다. 당신, 예전에 여기 살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십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 그때 그 아이. 네. 대문으로 들어오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나 기억해요. 매일 대문 열던 거. 왜 그랬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뭐가요? 왜 문이 2개인지. 그녀의 웃음이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낙엽이 굴러갔다. 나도 궁금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왜 당신은 맞으면서도 계속 그 문을 열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대문과 뒷문 사이. 2개의 세계가 만나는 경계에서.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어머니 몰래. 그 집 부모님 몰래.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 사업을 도왔다.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그 집 뒷담 너머에서 만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한테 월급 깎았대요. 알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미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있어요. 나도 그 집 사람이니까.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십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그만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같이 나가요. 나는 그녀를 봤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에서 나도 나가고 싶어요. 왜요? 답답해요. 매일 같은 사람들, 같은 이야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보는 사람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나를 봐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안 됩니다. 왜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당신은 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나는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같이 가고 싶어요. 어디든.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설득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쫓겨나십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계속? 당신도 나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대문도 뒷문도 없는 곳에서. 결국 우리는 떠났다. 그해 봄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에 섰다. 대문이 열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도. 두 사람은 우리를 보며 얼어붙었다. 아버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결혼할 거예요.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니? 알아요. 저 인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쏘아봤다. 당장 손 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못 놓겠습니다. 뭐?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발 이 아이만은 봐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가요. 뭐라고요? 우리 가요. 지금. 그녀가 내 손을 이끌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집의 대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도심의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그녀는 집안과 연락을 끊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며 그녀를 부양했다. 행복했다. 처음으로 문이 하나뿐인 집에서 살았다. 우리만의 문. 함께 여는 문. 결혼식은 작았다. 친구 몇 명과 내 회사 동료들만 왔다. 그녀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난 후 다른 집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나는 매달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으라고만 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면 작은 봉투를 쥐어줬다. 힘들지?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봉투를 두고 왔다. 매번.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쥐어줬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그녀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천적인 문제래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 미안해요.
왜 미안해. 당신한테 아이도 못 낳아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은 점점 조용해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대화가 줄었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무역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냈다. 상사가 독립을 권유했다.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내가 투자하지. 나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다.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둘. 하지만 계약이 터지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사무실을 옮겼다. 1년 만에 직원이 10명이 되었다. 2년 만에 큰 건물에 입주했다. 나는 매일 밤늦게 들어갔다. 그녀는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응. 먹었어? 네. 그럼 먼저 자. 같이 자요. 나 서류 좀 더 봐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점점 말라가는 그녀. 점점 멀어지는 우리. 결혼 5년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었다. 나는 큰 집을 샀다. 정원이 있는 집. 대문도 있었다. 이사 온 날 그녀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이 대문.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대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항상 옆문으로 드나들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우리는 큰 집에서 살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 나는 해외 출장이 잦았다. 한 달에 보름은 외국에 있었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고생했어요. 응. 저녁 먹을래요? 아니, 피곤해. 먼저 씻을게. 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일이 바빴다. 회사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졌다.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거래처를 관리해야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그녀에게 시간을 쏟겠다고.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오지 않았다. 결혼 7년째 되던 해가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거래처 사장이었다. 미안하네. 이번 계약은 취소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기가 안 좋아. 우리도 어쩔 수 없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계약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모두 같았다. 경기 침체. 나는 밤새 대책을 세웠다. 직원을 줄였다. 사무실을 축소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자금이 바닥났다.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개인 자산을 담보로 넣었다. 집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차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새로운 거래처, 큰 계약, 성사만 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 나는 한 달 동안 그 계약에 매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다른 곳과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회사는 한 달 후 문을 닫았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했다. 은행 빚이 남았다. 집도 넘어갔다. 차도 넘어갔다. 우리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짐을 옮기는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다. 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새 집에 짐을 풀던 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다 내가 잘못했어. 욕심을 부렸어. 아니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얼굴로?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같이 있어줬잖아요. 겨우 그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요.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빚 독촉 전화가 매일 걸려왔다.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공장, 건설 현장, 배달.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이 너무 높으시네요. 우리 회사 급여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통장은 바닥났다. 집세를 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이게 뭐야? 나는 물었다. 서명해요. 왜 갑자기?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 돌아갈 곳 있어요. 어디? 우리 집.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집안에서 연락 왔어? 네. 아버지가 편찮으시대요. 돌아오래요. 그래서 가겠다고? 네. 나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미안해요. 미안하긴. 당연한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펜을 들었다. 서류에 이름을 썼다.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건넸다. 잘 살아. 그녀는 서류를 받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서류 위에, 내 이름 위에. 당신도요. 그녀가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나가려다 멈췄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후 2년. 나는 거리를 떠돌았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텼다. 때로는 노숙도 했다. 한겨울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던 날도 있었다. 봄이 왔다.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급식 배급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줄을 섰다. 앞에 20명쯤 되었다. 차례가 왔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국을 퍼주었다. 식판을 받으려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췄다. 그녀였다. 내 전처. 그녀의 얼굴도 굳었다. 국을 뜨던 손이 멈췄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식판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바닥에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나는 등을 돌렸다. 뛰었다. 복지관 밖으로. 거리로. 어디론가. 숨이 찼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골목 구석에 멈춰 섰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그녀. 왜 그녀가 거기 있었을까? 집 안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나? 왜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다. 그녀도 결국 나처럼 떨어진 거겠지. 집안에서 받아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우린 이미 남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다. 1,000원짜리 하나. 그냥 심심풀이였다.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긁었다. 첫 번째 줄. 숫자 3개가 맞았다. 두 번째 줄. 또 맞았다. 세 번째 줄. 손이 떨렸다. 네 번째 줄까지 다 긁었다. 그리고 멍하니 복권을 내려다봤다. 1등이었다. 당첨금 30억. 나는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이게 뭐람.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이런 게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손은 복권을 놓지 않았다. 꼭 쥐고 있었다. 복권 당첨 확인을 받은 건 사흘 후였다. 은행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빚부터 갚아야 했다. 그리고 집을 구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를 만나는 것.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걸. 이제 다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걸. 유치한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복지관 근처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다. 작은 식당이었다. 낡은 간판, 형광등 몇 개, 테이블 5개.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술을 마셨다. 많이. 정신이 흐릿해졌다. 더 주세요. 목소리가 컸다. 취기가 올라왔다. 가게 안 손님들이 나를 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술잔을 비웠다. 또 채웠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작은 발소리. 엄마.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아이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아저씨, 취했어요? 아이가 올려다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 내 얼굴이었다. 눈, 코, 입, 턱선, 이마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나를 닮았다. 엄마, 손님 오셨어.
아이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계산대 뒤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당신.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이 아이. 내 아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머니 속 복권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당첨금 30억. 그 돈을 들고 여기 온 이유. 자랑하려고. 당당해지려고. 하지만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내 손이 떨렸다. 몇 살이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12살이요. 아이가 밝게 대답했다. 12살. 이혼한 지 12년. 계산이 맞았다. 이름은? 준호요. 준호.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이름.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봤다.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왜? 엄마가 할 얘기 있어. 응.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나갔다. 그녀가 문을 잠갔다. 불을 껐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방금. 아이를 보고. 그래요. 왜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당신 상황이 어땠는데요? 그게 무슨?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나는 숨을 멈췄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생겼어요. 기적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았다. 이혼 후 나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번호도 바꿨다. 주소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해도 그녀가 계속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그때 거리에서 자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복지관에서 봤잖아요. 그 모습.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이 생겼으니 책임져라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키웠고요. 어떻게? 처음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뭐? 그 사람 자식은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고. 당장 없애라고. 그녀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로. 어떻게 살았어? 이랬죠. 식당, 청소 뭐든. 배가 불러올 때까지 일했어요. 출산은 공공병원에서 혼자. 나는 눈을 감았다. 아이 키우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복지관에서, 식당에서,
힘들었겠어. 괜찮았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준호 보면 당신 생각났어요. 매일. 닮았거든요. 왜 지금도 말 안 했어? 복지관에서 봤을 때요? 응. 당신 표정 봤어요.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 얘기 꺼낼 수 있었겠어요? 또 짐만 되는 건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짐이 아니야. 알아요. 지금은요. 당신 달라졌잖아요. 그녀가 나를 봤다. 정장 입고 깨끗한 얼굴로 왔더라고요. 성공했나 봐요. 나는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복권. 당첨됐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얼마나? 30억. 거짓말. 진짜야. 그녀는 복권을 내려다봤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자랑하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랬어.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다시 일어섰다고. 유치하네요. 알아. 나는 웃었다. 근데 아이 보고 나니까 그런 거 다 부질없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아니야. 해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2년 동안 혼자 키워줘서 고마워. 그녀가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게. 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할게. 늦었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준호는 당신 몰라요. 알려줘. 왜요? 내 아이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알아. 근데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필요해. 그 아이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당신 진심이에요? 응. 돈 때문 아니고. 아니야. 아이 때문이야.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알겠어. 나는 일어났다. 언제든 연락해. 기다릴게.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새로 만든 명함.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거. 복권을 밀었다. 당신이 가져. 왜요? 준호 키우는 데 써. 필요 없어요. 필요해. 아이 교육비, 생활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나는 복권을 그녀 손에 쥐어줬다. 제발. 받아줘. 그녀는 복권을 내려다봤다. 한참 동안.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고마워. 정말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걸었다. 어디론가.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다. 메시지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초조했다. 불안했다. 혹시 그녀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혹시 아이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닐까? 열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시간 있으세요? 있어. 언제든. 내일 오후 3시. 공원에서 만나요. 어느 공원? 복지관 뒤에 있는 곳. 알겠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3시가 되었다. 그녀가 나타났다. 혼자였다. 준호는? 내가 물었다. 학교에요. 그렇구나.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생각 정리됐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준호한테 말할게요. 당신 얘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천천히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나면 준호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먼저 친구처럼 만나세요. 자주. 어떻게?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다가 준호가 마음을 열면 그때 말할게요. 얼마나 걸릴까? 몰라요.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상관없어. 기다릴게. 그녀가 나를 봤다. 진심이죠? 응.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죠? 절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안 줄게. 약속해요. 약속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 됐어요. 그녀가 손을 뺐다. 이번 주 토요일. 준호 데리고 나올게요. 어디서? 여기. 3시. 알겠어. 그녀가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응. 그녀가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토요일이 왔다. 나는 2시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3시 정각. 그들이 나타났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왔다. 엄마, 누구 만나? 엄마 친구야. 어떤 친구? 좋은 분. 준호가 나를 봤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안녕.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일어났다. 처음 만나는 거지.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이름을 말해야 하나?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 민수라고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호예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랑 어떻게 아세요?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얼마나 옛날이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가 끼어들었다. 아주 오래됐어. 준호 태어나기 전부터. 와, 그럼 엄청 오래됐네요. 준호가 신기한 듯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웃었다. 그러게. 오래됐지. 그런데 왜 이제 만나요? 바빴거든. 뭐 하시는데요? 회사 다녀. 어떤 회사요?
질문이 많았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나를 닮았다. 어릴 때 나도 그랬다. 무역회사, 물건 사고 파는 일. 재밌어요? 응, 재밌어. 저는 나중에 과학자 될 거예요. 과학자? 멋진데. 엄마가 과학 좋아한대요. 저도 좋아요. 준호가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다. 준호야, 배고프지? 그녀가 물었다. 응, 배고파. 그럼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준호가 뛰었다. 우리는 뒤따라 걸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준호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표정 보면 알아요. 나는 앞서가는 준호를 봤다. 작은 등, 통통한 다리, 내 아들.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준호가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엄마, 나 이거. 또 그거야? 맨날 먹잖아. 맛있잖아. 다른 것도 먹어봐. 싫어. 나는 웃었다. 뭘 좋아하는데? 매콤한 면 요리요. 그래. 나도 좋아해. 진짜요? 응.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저랑 똑같네요. 그녀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음식이 나왔다. 준호가 허겁지겁 먹었다. 천천히 먹어. 그녀가 말했다. 맛있어서 못 참. 채알라. 안 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평범한 풍경. 가족의 식사. 하지만 내겐 처음이었다. 이렇게 아이와 밥을 먹는 게. 민수 아저씨는 안 드세요? 준호가 물었다. 먹는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을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 그녀가 내 손을 살짝 건드렸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났다. 준호가 물었다. 아저씨, 다음에도 만나요? 그럴까? 네. 또 만나요. 그래. 꼭. 준호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공원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영화관에서. 준호는 점점 나를 편하게 대했다. 민수 아저씨, 이거 봐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했다. 우와, 대단한데? 과학대회에서 받았어요. 역시 과학자 될 애답네.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어느 날은 준호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심장이 멎었다. 결혼? 네. 아저씨 나이면 결혼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예전에 했었어. 내가 대답했다. 진짜요? 그럼 아줌마는요? 헤어졌어.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아이는요?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없어. 거짓말이었다. 바로 내가 내 아이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외롭겠다. 그렇지? 저희랑 자주 놀아요. 그럼 안 외로울 거예요.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저도 아저씨 좋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나도 준호 좋아해. 준호가 활짝 웃었다. 2달이 지났다. 준호는 이제 나를 기다렸다. 엄마, 이번 주에도 민수 아저씨 만나죠? 그럼. 토요일에. 야호! 준호가 방방 뛰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준호가 많이 좋아해요. 나도. 곧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뛰었다. 정말? 네. 준호가 충분히 마음을 열었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토요일. 우리는 공원에 모였다. 준호가 먼저 뛰어왔다. 아저씨, 왔구나. 오늘은 뭐 해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그녀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이리 와. 왜요? 앉아봐.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준호가 중간에. 나와 그녀가 양옆에. 뭔데요? 진지해요. 준호가 불안한 듯 물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민수 아저씨가.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준호를 봤다. 심호흡을 했다. 준호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기다렸다. 나는 내 아빠야.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안해. 지금까지 말 못해서. 아빠라고요? 응. 준호가 그녀를 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가 준호를 안았다. 사실이야. 민수 아저씨가 준호 아빠야. 거짓말. 진짜야. 준호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다. 몰랐어. 내가 있는 줄. 거짓말이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아빠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준호야. 그녀가 말렸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왜 우리한테 안 왔어요? 왜 엄마 혼자 힘들게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준호가 울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어요. 나만 없었어요. 준호야.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안기는 애들 볼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벤치에서 뛰어내렸다. 준호야. 그녀가 불렀다. 하지만 준호는 뛰었다. 공원 밖으로. 나는 뒤쫓으려 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놔두세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한테. 내가 망쳤어. 아니에요. 준호가 날 거부했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12년. 12년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나를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준호가 화가 많이 풀렸어요. 정말? 네. 근데 아직 만나긴 싫대요. 그렇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 생각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만나자고 해요. 진짜? 네. 내일 공원에서. 알겠어. 꼭 갈게. 다음 날. 나는 공원에 도착했다.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혼자. 나는 다가갔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나는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뭘? 아빠가 왜 몰랐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엄마가 말 안 했대요. 아빠한테. 응. 왜 안 했대요? 엄마가 날 배려한 거야. 배려요? 응. 나 힘들 때였거든. 엄마는 내게 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화났어요. 알아. 12년이나 없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시네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준호가 나를 봤다.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뭐가?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아빠는 뭘 해야 하는데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모르겠어. 아빠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요. 근데 배우고 싶어. 너한테서.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중간에 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 약속해요? 약속해. 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우리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준호가 작게 웃었다. 처음이었다. 한 달 만에 보는 준호의 웃음.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어색한데요. 나도. 그래도 해볼게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다. 아빠. 세상이 멈췄다. 응. 목이 메었다. 아빠. 준호가 다시 불렀다. 응. 아빠 여기 있어. 준호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준호를 안았다. 꽉.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을 안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 매주 만났다. 때로는 주중에도. 준호가 학교 끝나고 식당에 오면 나도 그곳에 갔다. 함께 숙제를 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물었다. 아빠, 엄마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다시 결혼 안 해요? 심장이 뛰었다. 그건 엄마 마음에 달렸지.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저는 아빠, 엄마같이 사는 게 좋은데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붉어졌다.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시간 있어?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준호 일이에요? 아니, 우리 일.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무슨 얘기인데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설마. 다시 시작하자. 뭐요? 결혼. 우리 다시 하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12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서 더 해야 해. 12년을 메우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이에요? 응. 후회 안 해요? 절대.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도 못 낳아요. 준호 있잖아. 준호면 충분해. 아니, 넘쳐. 그녀가 울었다. 당신, 바보예요. 알아. 나는 무릎을 꿇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일어나요. 대답부터.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바보.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오랫동안. 한 달 후. 우리는 구청에 갔다. 재혼 신고를 했다. 준호도 함께. 우와,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준호가 신났다. 그래. 진짜 가족. 나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무거워요? 전혀. 거짓말. 아빠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사실 힘들었다. 준호가 많이 컸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이 무게, 이 온기. 1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은 아파트. 방 3개. 준호 방. 우리 방. 그리고 작은 서재. 준호가 자기 방을 뛰어다녔다. 여기 내 방이에요? 진짜? 그럼. 우와. 이제 친구들 불러도 돼요? 그래. 마음껏. 준호가 활짝 웃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응. 너는? 네.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1년.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컸다. 이제 내 어깨까지 왔다. 아빠, 나 이제 아빠보다 클 거예요. 그러겠지. 슬퍼요? 아니, 기뻐. 왜요? 내가 잘 크고 있다는 거니까.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전국과학대회 대상. 시상식에 나도 갔다. 그녀도. 우리는 객석에서 준호를 봤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준호. 상장을 받는 준호. 활짝 웃는 준호.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왜?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우리는 박수를 쳤다.
준호가 우리를 봤다.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흔들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크게는 아니었다. 적당한 규모,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남겨둘 수 있는. 그녀도 식당을 접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과학을. 준호도 도왔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고, 주말엔 함께 나들이 가고, 당연한 일상. 하지만 내겐 기적이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우리는 셋이 외식을 했다. 축하해. 준호야. 고마워요, 아빠. 엄마도 축하해. 그녀가 준호를 안았다. 우리 준호 이제 다 컸네.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많이 컸어. 준호가 웃었다. 아빠, 엄마. 응?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테이블 위에서 세 사람의 손이. 준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집이 조용해졌다. 주말에만 집에 왔다. 그녀가 말했다. 쓸쓸하네요. 그러게. 준호 없으니까 이상해요. 적응해야지. 당신은 괜찮아요? 아니, 나도 쓸쓸해. 그녀가 웃었다. 우리 이제 늙었나 봐요. 그런가? 준호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좋아. 뭐가요?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 있어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도.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집에 왔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아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우리는 웃었다. 어서 와. 들어와. 그날 저녁, 네 명이서 식사를 했다. 준호가 여자친구 얘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축복했다. 준호가 졸업하던 해, 그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응원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 될게요. 벌써 훌륭해. 준호가 웃었다. 그리고 떠났다. 연구실로. 몇 년이 지났다. 준호는 박사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그 여학생과. 결혼식 날. 나는 준호를 봤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아빠. 준호가 불렀다. 응. 오늘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는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고맙다. 아빠로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안았다.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빠와 아들로. 준호가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아빠 할아버지 됐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나는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올해. 희망이. 희망이요? 응. 이 아이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희망이. 이쁜 이름이에요. 나는 희망이를 준호에게 건넸다. 잘 키워. 네. 아빠처럼요. 나처럼? 네. 늦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아빠처럼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12년. 12년 늦게 시작한 아빠의 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돌아왔으니까. 함께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월이 또 흘렀다. 나는 이제 60을 넘겼다. 그녀도.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준호는 가끔 찾아왔다. 희망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희망이가 달려왔다. 왔구나. 할머니는요? 안에 계셔. 희망이가 안으로 뛰어갔다. 준호가 내 옆에 섰다. 아빠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팔팔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 우리는 나란히 섰다. 정원을 바라보며. 아빠. 응? 행복하세요? 나는 준호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정원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다가 문득 그녀가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뭘? 복권 당첨금. 다 써버린 거. 나는 웃었다. 전혀. 30억인데요. 알아. 그 돈으로 더 큰 집도 살 수 있었고,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었고. 그래도 괜찮아. 왜요? 그 돈으로 더 중요한 걸 샀으니까. 뭔데요? 가족. 그녀가 나를 봤다. 바보 같아요. 알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근데 진심이야. 후회 안 해. 나도. 뭐가? 당신 만난 거. 아이 낳은 거. 혼자 키운 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나도.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30년 전. 대문을 열던 소년. 뒷문으로 쫓겨나던 소년. 그 소년이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 사랑. 가족. 그리고 평화. 늦었지만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진심으로. 몇 년 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큰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다. 그녀가 옆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금방 나.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해 보였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찾아왔다. 희망이도 함께. 할아버지, 희망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준호가 말렸다. 미안해요. 희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이리 와봐. 희망이가 침대 옆으로 왔다.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병원에 있잖아요. 조금만 아파. 금방 나.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 빨리 나을게. 준호가 창가에 섰다. 뒤돌아서서 밖을 봤다. 나는 알았다. 준호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준호야. 네. 걱정 마. 아빠 안 죽어. 준호가 돌아봤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알아요. 그럼 왜 우니? 안 울어요. 눈물 나잖아. 준호가 눈을 닦았다. 죄송해요. 왜? 그냥요. 나는 손짓했다. 이리 와. 준호가 다가왔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괜찮아.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무슨 일이요? 희망이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 하고. 준호가 웃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 네. 하지만 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죽을 끓여줬다. 천천히 먹어요. 응. 나는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앞으로 건강 챙겨요. 알아. 술도 줄이고. 알았어. 운동도 해야 해요. 그래. 그녀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오래 살아야 해요. 왜? 나랑 같이 늙어야 하니까. 나는 그녀를 봤다.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30년 전, 준호와 했던 것처럼 건강은 회복되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저녁 준호네 집 방문. 평범한 살. 하지만 소중한 살. 어느 가을날, 나는 옛날 그 동네를 찾아갔다. 혼자서. 그녀에게도 말하지 않고 버스를 탔다. 1시간을 달렸다. 낯익은 거리가 나타났다.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다. 옛날 그 집, 어머니가 일하던 집, 내가 대문을 열던 집, 그 자리엔 아파트가 서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대문이 있던 자리, 뒷문이 있던 자리, 모두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대문을 열던 소년, 회초리를 맞던 소년. 그 소년은 이제 없었다. 대신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임종 전. 어머니가 말했다. 잘 살았니? 네, 어머니. 다행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무슨 소리니? 어머니 힘들게 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잘했어.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효도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손, 멈추는 숨, 그리고 영원한 이별. 나는 눈을 떴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더 이상 대문도 뒷문도 없었다. 모두 같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했다. 따뜻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어줬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산책. 오래 했네요. 응. 나는 신발을 벗었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없어. 거짓말. 표정이 이상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냥 고마워서.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그녀가 내 등을 두드렸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현관에서. 오래. 준호가 전화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왜? 희망이 발표회 있어요. 무슨 발표회? 학교에서 하는 과학 발표회요. 그래? 갈게. 꼭 오세요. 희망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물었다. 준호 전화예요? 응. 희망이 발표회 간대. 나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주말이 왔다. 우리는 학교 강당에 갔다. 희망이가 무대에 섰다. 작은 몸, 큰 목소리. 저는 우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희망이가 시작했다.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별에 대해, 행성에 대해, 꿈에 대해. 저는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우주에 가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다. 나도 쳤다. 열심히. 희망이가 우리를 봤다.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흔들었다. 발표가 끝났다. 희망이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요? 정말. 희망이가 활짝 웃었다. 저 잘했죠? 그럼. 아주 잘했어. 준호가 다가왔다. 희망이 잘했죠? 그럼. 자랑스러워. 준호가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훌륭해.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준호와 희망이. 아빠와 딸.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 대를 잇는다는 것. 내가 준호에게 주지 못했던 것. 준호는 희망이에게 주고 있었다. 처음부터. 몇 년이 또 흘렀다. 희망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크고 똑똑했다. 과학을 좋아했다. 준호를 닮았다.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왜요? 오래됐으니까. 희망이가 웃었다. 할아버지 너무 늙으셨나 봐요. 그런가? 농담이에요.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는 뭐가 되고 싶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응, 그냥 살고 싶었던 것 같아. 살고 싶었다고요? 응, 내 방식대로. 희망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한테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렇게 살았어. 멋있네요. 그래? 네. 할아버지 멋있어요. 나는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 네. 내가 선택한 대로.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70을 넘었다. 걷는 게 느려졌다. 기억도 가끔 흐릿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녀와 함께, 준호와 함께, 희망이와 함께. 어느 저녁, 우리 4명이 모였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희망이가 학교 얘기를 했다. 준호가 회사 얘기를 했다. 그녀가 동네 소식을 전했다. 나는 들었다. 그저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 소리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모두 소중했다. 아빠 안 드세요? 준호가 물었다. 응? 밥. 한 숟갈도 안 드셨어요. 아, 먹는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피곤해 보여요. 아니야. 하지만 사실 피곤했다. 요즘 자주 그랬다. 쉽게 지쳤다.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그럴까? 나는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설거지하는 소리, TV 소리, 희망이 웃음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그런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별거 아니래. 정말요? 응.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았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어릴 적 사진은 없었다. 그때는 여유가 없었으니까. 첫 번째 사진, 결혼식 사진. 그녀와 나. 젊었다. 행복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 재혼 신고 날. 준호가 중간에 있었다. 우리 셋, 가족. 세 번째 사진, 준호 결혼식. 네 번째 사진, 희망이 돌잔치. 다섯 번째 사진, 최근 가족 사진. 4명 모두. 나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한 장 한 장.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향기,
그날의 감정. 모두.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뭐 해요? 사진 보고 있어. 그녀가 옆에 앉았다. 함께 사진을 봤다. 우리 참 많이 살았네요. 그러게. 행복했어요? 응. 너는? 저도요.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요. 왜? 그냥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사진을 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준호가 제안했다. 아빠, 엄마, 꽃 구경 가요. 피곤한데. 조금만요. 희망이도 가고 싶대요.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래 안 걸려요. 알겠어. 우리는 공원에 갔다. 벚나무 길.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희망이가 뛰었다. 할아버지, 예뻐요. 그러네. 사진 찍어요. 우리는 벚나무 아래 섰다. 넷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러죠.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찰칵. 그 순간이 담겼다. 벚꽃 아래. 4명의 가족. 웃고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숨이 찼다. 잠깐만. 벤치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왔다. 응. 괜찮아. 조금 쉬면 돼. 그녀가 물을 건넸다. 마셨다. 숨이 조금 나아졌다. 집에 가요. 응.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준호가 부축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집까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그녀가 옆에 누웠다. 힘들어요? 조금. 병원 갈까요? 내일 가자. 알겠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응.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끝나가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여보, 여보. 눈을 뜨려 했다. 하지만 무거웠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식이 흐릿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희망이 울음소리. 할아버지. 그녀의 손.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된 건가. 병실에서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옆에 앉아 있었다. 깨어났어요? 응. 다행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서.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가 들어왔다. 아빠.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그래도 뭐. 다들 언젠가 가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죄송해요. 왜?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너 충분히 잘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넌 최고의 아들이었어. 준호가 울었다. 소리내어. 나는 준호를 봤다. 내 아들. 12년 늦게 만난 아들. 하지만 후회 없었다.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다. 준호야. 네. 희망이 잘 키워.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약속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가족들을 봤다. 그녀, 준호, 희망이 모두 곁에 있었다. 할아버지 아파요? 희망이가 물었다. 아니야. 안 아파. 거짓말이에요. 진짜야. 희망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언젠가는 가야 해. 싫어요. 나도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희망이가 울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 희망아. 못 참겠어요. 그럼 울어. 울고 싶은 만큼. 희망이가 내 손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뜨거웠다. 나는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망아. 네. 할아버지 약속 기억하지? 무슨 약속이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살라고. 네. 꼭 그렇게 살아.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착하지. 나는 준호를 봤다. 준호야. 내 아빠. 너도. 네. 후회 없이 살아. 네. 그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준호가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요. 나는 그녀를 봤다. 여보. 네. 고마웠어. 저도요. 같이 늙어서. 네. 행복했어. 그녀가 울었다. 소리 없이. 나도요. 정말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내 손을 입술에 가져갔다. 키스했다.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너무. 조금 잘게. 자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점점. 어둠 속에서 나는 걸었다. 길 하나가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누군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뒷모습이 익숙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돌아봤다. 어머니였다. 젊은 모습으로. 왔구나. 네. 많이 늦었네.
죄송해요. 어머니가 웃었다. 괜찮아. 잘했어. 어머니, 행복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자. 어디로요? 쉴 곳으로.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길 위를. 빛이 보였다. 저 멀리.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세상이 있었다. 그녀가 있었다. 준호가 있었다. 희망이가 있었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 웃을 것이다. 다시 살아갈 것이다. 나 없이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앞을, 빛을 향해 걸었다. 장례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이 왔다. 준호의 친구들, 그녀의 이웃들, 회사 동료들, 모두 조문했다. 그녀는 빈소에 앉아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준호가 옆에 있었다. 희망이도. 영정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평화롭게. 화장이 끝났다. 쟤는 작은 항아리에 담겼다. 그녀가 안았다. 집에 가요. 준호가 말했다. 네. 그들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서재에 항아리를 놓았다. 사진들 옆에. 그리고 앉았다. 한참을.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응.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저도요. 준호가 옆에 앉았다. 아빠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저도 보고 싶어요. 나도. 둘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그녀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야 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찾아왔다. 할머니, 왔구나. 할아버지 사진 봐도 돼요? 그럼. 봐. 희망이는 서재로 갔다. 사진첩을 폈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할아버지, 웃고 계세요. 그렇지. 많이 행복하셨나 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행복하셨어. 할머니도요? 나도. 희망이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할머니도 행복해야 해요. 그녀가 희망이를 안았다. 그래. 그래야지. 1년이 지났다. 그녀는 혼자 살았다. 준호가 자주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추억이 있었으니까. 어느 저녁, 그녀는 서재에 앉았다. 편지를 썼다. 여보, 한참 만에 편지 쓰네요. 요즘 어때요? 나는 잘 지내요. 준호도 희망이도 잘 있어요. 걱정 마요.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펜을 멈췄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거짓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많이, 매일, 당신 목소리, 당신 웃음, 당신 손, 모든 게 보고 싶어요. 그녀는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오래.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2년, 3년. 그녀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준호와 함께, 희망이와 함께. 어느 날, 희망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제가 과학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 대단하네.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살라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랬지.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되고. 멋지다. 할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하지.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희망이가 웃었다.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래. 화이팅. 그녀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서재로 갔다. 항아리 앞에 앉았다. 여보, 희망이가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으로.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 항상. 5년이 흘렀다. 그녀는 80을 넘겼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나 괜찮아. 엄마. 준호야. 나 여기 있고 싶어. 왜요? 아빠 있잖아. 준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그 집에 살았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느 봄날. 그녀는 공원에 갔다. 벚꽃이 피었다. 예전에 4명이서 갔던 그곳. 벤치에 앉았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나요?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요. 희망이가 뛰어다니고, 준호가 웃고, 우리도 웃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그리움이었다. 따뜻한 그리움. 그해 여름. 희망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디? 우주항공학과요. 그녀가 희망이를 안았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들은 서재로 갔다. 항아리 앞에 섰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우주항공학과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셨잖아요. 꼭 우주비행사 될게요. 약속해요. 희망이가 절을 했다. 그녀도 함께.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요즘 자주 그랬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을 꾸었다. 그가 나타났다. 젊은 모습으로. 왔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보고 싶었어. 나도.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진짜예요? 응, 진짜야. 꿈 아니에요. 꿈이야. 근데 진짜 같은 꿈. 그녀가 웃었다. 바보 같아요. 알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공원으로. 벚꽃 아래로. 여기. 기억나? 당연하죠.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 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꽃잎이 날렸다. 당신 없이 많이 외로웠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고마워. 준호 잘 크고 있어요. 알아. 봤어. 희망이도요. 그래. 잘하더라.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피곤해요. 그럼 자. 당신 옆에서요? 응. 여기 있을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아침이 왔다. 준호가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또 전화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방으로 갔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울음이 터졌다. 장례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이 왔다. 준호. 희망이. 이웃들. 그녀의 영정 사진도 웃고 있었다. 평화롭게. 그 옆에 그의 사진도 함께 놓였다. 나란히.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화장이 끝났다. 쟤는 그의 것과 함께 섞였다. 하나의 항아리에. 준호가 안았다. 이제 같이 계시네. 희망이가 울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실 거야. 준호가 말했다. 응. 그들은 공원에 갔다. 벚꽃 나무 아래. 작은 자리를 만들었다. 항아리를 묻었다. 돌에 글을 새겼다.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잠들다. 12년 늦게 시작했지만 영원히 함께하다. 준호가 절했다. 희망이도. 아빠. 엄마. 준호가 말했다. 편히 쉬세요. 이제 다시 만나셨으니까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날렸다. 마치 축복하듯 몇 년이 또 흘렀다. 희망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우주항공연구소에 들어갔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어느 날 희망이는 공원에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든 곳. 벚꽃 나무 아래.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번에 우주 비행사 후보에 뽑혔어요.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살라고. 저는 우주를 선택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희망이가 웃었다. 응원해 주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희망이는 느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다는 걸. 저 하늘 어딘가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남겨둘 수 있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아들이 생겼다. 이름은 민우.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 민우야. 증조 할아버지 사진이야. 준호가 말했다. 우와. 닮았어요? 응. 너 많이 닮았어. 정말요? 그럼. 민우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어. 얼마나요? 아주 많이. 준호가 민우를 안았다. 언젠가 다 얘기해 줄게. 어떤 얘기요?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럼 오늘 밤에 얘기해 줄까? 네. 그날 밤, 준호는 민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문과 뒷문 이야기, 사랑과 이별 이야기, 그리고 다시 만난 이야기, 12년 늦게 시작된 아버지의 이야기. 민우는 숨죽이며 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셨어. 늦게요? 응, 늦게.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주 많이. 저도 그렇게 살래요. 어떻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준호가 민우를 안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 공원의 벚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다. 그 아래 두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모든 순간 두 사람은 함께였다. 12년 늦게 시작했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대를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민우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복권 한 장, 12년의 공백, 그리고 용서.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기적. 가족이라는 이름이 먼 훗날 희망이는 정말로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해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었어요. 지구가 빛났다. 푸르고 아름답게. 그곳 어딘가에 공원이 있고 벚나무가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함께. 희망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도 후회 없이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늦어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대문을 열던 소년. 12년을 기다린 여자.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났다. 복권에 당첨된 날 밤. 그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달려온 아이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12년의 비밀, 12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사랑.